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제 1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이 여러분 그 초롱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정확히 제가 3월 16일 날 시험 방송을 했어요. 테스트 방송을 했는데 오늘 딱 3월 16일 시작해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오늘 딱 초롱방송이 딱 한 달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기념일이 됐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어서 오십시오 아이폰 세븐님. 오늘이 초롱방송 정확히 시작한 지 한 달 된 진짜 1주년이 아니라 1주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딱 한 달 된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방송을 16회를 했고 15회를 했고 오늘 16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샵 취재도 뭐 3, 4회 정도 했네요. 같이. 초반에 출석이 약간 좀 저조합니다. 조금 출석이 약간 저조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그 베레타사의 PX4 스톰 핸드건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스톰 핸드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요. 짧게 얘기를 나누고 워낙 뭐 유명한 핸드건이니까. 그리고 그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CZP09라든지 HK45 핸드건, 즉 폴리머 바디에 햄머가 있는 폴리머 핸드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약간 좀 출석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폴리머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핸드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방송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도 듣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좀 약간 좀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은 폴리머 핸드건은 해클러님 어서 오십시오. 폴리머 핸드건은 자기는 그 햄머가 있는 것까지만 권총으로 인정하고 싶다. 햄머 없는 건 권총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스트라이커 방식의 핸드건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 반응들이. 그리고 그 스트라이커 방식의 핸드건들이 요즘에는 뭐 대세라고 해도 그 직접적으로 햄머가 이렇게 좀 작동되면서 공이를 때려줘야 이제 핸드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CZ P09 해주세요, 뭐 PX4 왜 안 하나요, 뭐 그렇게 이제 메일 보내시거나 리플 달아주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부랴부랴 PX4를 이번 주에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CZ P09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CZ 75를 좀 개량하고 해서 그 체코의 브루노 조병창에서 그 CZ P09라는 폴리머 핸드건을 만들었다. 근데 방식 자체는 CZ 75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 편의 장치들만 좀 이렇게 요즘 현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 가지고 안전장치를 낄 수도 있게 하고 그 디코킹 레버를 낄 수도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P09를 만들었다. 뭐 그 정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일 자체가 프레임 레일이 슬라이드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CZ75랑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어떤 집탄성도 보여주고 명중률도 뛰어난,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저렴한 그런 핸드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고 그 전에 지지난주에는 또 HK45 아메리칸 스나이퍼 보고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느라고 좀 늦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에어건에서도 명중률이 좋나요? 근데 사실 에어건에서는 반동 자체가 집탄성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반동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슬라이드 삽입식의 어떤 슬라이드가 그 프레임에 삽입되는
그 방식이 실총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주면서 또 이게 바렐과 프레임과 바렐이 좀 바렐 그 총열이 좀 낮아가지고 그 총구들림이 좀 덜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총에서는 명중률이 조금씩은 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에어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 그렇게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에어건 자체는 사실 그렇게 반동이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요. 실총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닥 큰 차이는 안 난다. MVD님께서 드라곤오프 써보신 분 계실런지요? 드라곤오프를 뭐 본격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냥 어깨너머로 제가 그 드라곤오프를 조금 GMP 거 옛날에 가스블로우백 방식의 GMP 걸 좀 써본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WE에서 나온 그 드라곤오프 좀 써봤고요. 그거는 정말 반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HK45랑 CZP09는 이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베레타 PX4 스톰과 불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PX4야 워낙 그 유명하고 나온지도 좀 됐고요. 이게 PX4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새로운 건 없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레타 그 M8000 쿠거를 사실상 쿠거를 폴리머 바디를 이렇게 폴리머 바디를 적용을 하고 프레임이라든지 슬라이드를 약간 좀 라운딩 쳐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거의 어떤 저희 쿠거의 배럴 그 로킹 시스템, 그 롤러 로킹 시스템 쏴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롤러 로킹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92fs의 그 하부 안전장치 디코킹 레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 그리고 베레타의 그래서 PX4 같은 경우도 그 뭐 나올 때 지금 미국에서 실총 기준으로 출시되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그 다른 MMP라든지 그 XDM처럼 그 백스트랩을 이렇게 또 사이즈별로 스몰, 미디엄, 라지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에어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는 표준 삼아서 이제 PX4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X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각이 졌다라는 거, 약간 라운딩 처리가 되고 그 각이 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바렐은 물론 이제 이게 컬러 파트이기 때문에 흰색 바렐이긴 한데 잘 안 보이실 텐데 바렐 자체가 회전식으로 회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바렐이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바렐이 꺾여 있다가 바로 이렇게 회전이 됐다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햄머 쪽도 뭐 예, 그렇죠. 쿠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라운딩이 이제 그 홀스터라든지 주머니에서 꺼내기 편하게끔 전체적으로 유선형의 그러니까 디자인에 있어서는 베레타 이 PX4가 가장 그 디자인 측면에서는 가장 그 예쁜 총, 아름다운 총으로 또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스트랩은 간단합니다. 백스트랩 같은 경우 이제 실총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지금 마루이 제품이긴 한데 마루이도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실총 기준으로 이 가장 편할 거예요. 백스트랩 교환하는 게. 이 밑에 백스트랩 하단 부분에 이게 이제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 하단 부분에 버튼이에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이 버튼을 손으로 제가 움직이는 이 버튼을 누르고 백스트랩을 바로 그냥 빼시면은 백스트랩을 이게 빡빡해요 좀.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면서 방송을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이게 좀 빡빡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서 이거를 빼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맞춰 가지고 백스트랩을 장착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MMP 같은 경우는 빼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해주면 되고 뭐 여러가지 다들 뭐 방식이 다들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백스트랩 자체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멈치가 상당히 좀 슬림해졌어요. 상당히
비교적 슬림해지고, 슬라이드 멈치는 또 어, 슬라이드 멈치 자체도 이거를 그 더 작은 부품, 지금 이거는 작은 부품으로 아마 이제 더 작은 부품으로 이제 슬라이드 멈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MVD님 그 아이피스는 그 저기 스코프 볼 때 눈에 그 저 쿠션, 그 고무 쿠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디자인이 미려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PX4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9mm 파라볼럼 기본으로 시작해서 40 스미스 웨슨탄이랑 459 경탄을 사용을 합니다.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9mm 파라볼럼 탄 같은 경우는 이제 17발 들어가고, 그리고 40 스미스 웨슨탄은 14발 들어가요. 그리고 459 경 같은 경우는 9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경쟁작들에 비하면 조금 덜한, 약간 한 5% 부족한 5% 부족한 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MV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베레타랑 비슷할 것 같죠. 탄창 슬라이드 분해 멈치 자체는 베레타 쪽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립 자체는 그래서 약간 뚱뚱한 편이에요. 더블 컬럼이 들어가는데 베레타사가 좀 그립 자체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다른 것들이랑 비교할 때 그립들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CZ 볼까요? CZ P09를 볼까요? CZ P09에 비하면 좀 통통한 편이라고 할까요? 약간 더 두꺼워요, CZ에 비하면은. 물론 넓이는 비슷한데, 두께는, 넓이는 비슷한데 두께가 약간 더 이 PX4가 더 두껍다. 뭐 같은 라이벌인 그 HK45를 봐도 조금 두꺼워요. 이게 HK45인데요. 그래서 HK45는 이 PX4에 비하면 약간 곡선, 그 인체공학적으로 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두꺼운 게,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스미스 에슨 MMP입니다. 스미스 에슨 MMP랑 비교했을 때는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립이. 두꺼운 게. 스미스 에슨 MMP는 그립도 또 얇고 또 폭도 좁고, 이렇게. MMP 얘가 PX4인데 폭도 좀 폭이 약간 적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곡선미는 뭐 MMP가 더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잘 세팅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레타가 특징이 92fs도 그렇고 뭐 다른 종류들도 그렇고 좀 두툼해요. 약간 뭐 이탈리아 애들이 전반적으로 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실탄 사격 성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쿠거랑 비교할 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쿠거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그 탄창 멈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백스트랩 아까 이런 것들도, 탄창 멈치는 이제 왼손 오른손잡이, 지금은 이제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왼손잡이용으로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뭐 그거는 요즘에 거의 뭐 핸드건들이 다 기본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PX4 같은 경우는 그 베레타사가 쿠거를 기본으로 해서 요즘 대세에 맞춰서 폴리머 바디를 세팅한 권총이다. 뭐 그러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세팅을 했고요. 예, 해클러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 현재 그래가지고 뭐 미국 경찰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캐나다나 뭐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어디였죠? 말레이시아나 포르투갈, 뭐 리비아라든지 뭐 세계 각국에 뭐 이미 10여 개국 이상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글록 19에 이어서 이제 후속작으로 이 녀석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요. 뭐 국가 기밀은 아니겠죠, 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킹조지님 이거 너무 이거 부담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분이시죠, 킹조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킹조지님, 그러면은 이거 저기 한데.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미려해요. 그래가지고 예쁜 어떤 커스텀형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근데 이제 더 재미난 거는, 고맙습니다. 아유, 더 재미난 거는 이제 우리가 컴팩트 버전, 지금 컴팩트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 컴팩트 버전이죠. 불독. 이제 WE에서 나온 불독인데 서브 컴팩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립이라든지 그립 그 두께나 넓이는 동일한데 당연히 이제 사이즈 작아지니까 아유, 예, 고맙습니다. 해클러님. 사이즈 길이만 짧아지는 거죠. 그대로 파라블럼탄 쓰는 용도고. 그래서 이 서브 컴팩인 이 불독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호신 권총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예쁘니까. 그래서 특히나 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호신용 핸드건이라고 그렇게 손꼽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불독 같은 경우는 딱 하나 틀린 게 이제 이 옆에 보시면은 이 분해 멈치가 이 PX4 타입처럼, PX4는 글록 타입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 분해 멈치를 밑으로 내리고 글록처럼 내리고 슬라이드를 앞으로 빼시면은 빠지는데, 서브 컴팩 불독 같은 경우는 요게 이 슬라이드 멈치를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레버식으로 돼 있어요. 레버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슬라이드 멈추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 가지고 핀을 빼시면은 빠지거든요. 핀을 빼시면은 빠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제 분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독이랑 PX4의 유일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슬라이드 멈치가 아니라 슬라이드 분해 방식이 조금 틀리다라는 거. 그 외에는 내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코킹 레버 있고요. 베레타 같이. 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커스텀한 게 아닌 커스텀한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노말을 쓰건 뭐 메탈 슬라이드를 얹건 아무튼 뭐 다양한 걸 제가 써봤지만 손맛이 가장 뛰어난 것, 최근에 작동해본 것 중에 손맛이 가장 뛰어난 거는 당연코 불독이랑 마카로프, W에서 나온 마카로프가 굉장히 손맛이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탁탁 치는 맛이. 불독 같은 경우도 이따가 테스트로 공격발 몇 발 쏴볼 텐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강력한 반동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 왕복거리가 짧으면서 묵직하면서 짧으니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치는 맛이. 그렇죠. 매드맥스 더블 바럴샷도 수입돼 가지고 그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미니 BB 샤워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BB 샤워라고. 그래서 베레타에서 나오는 PX4 같은 경우는 저기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PX4 같은 경우는 쿠거의 폴리머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이 좀 다양한 어떤 요구에 발맞춰 가지고 백스트랩 바꿀 수 있고, 이 슬라이드 스토퍼를 좀 작은 걸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회전식 쿠거랑 동일하게 이 회전식 이런 배럴 로킹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두껍긴 해도 상당히 컴팩트한, 이게 이제 레귤러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라운딩이 돼 있고 해서 사복 안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디가드들도 좀 선호하는, 빨리 뺄 수 있고 할 수 있는 선호하는 핸드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대동소이해요. 해머 방식이냐 이게 이제 해머 방식이냐 스트라이커 방식이냐 차이는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주부터 폴리머 핸드건들 말씀을 드리는데 MMP나 XDM이나 글록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느낌도 그렇고 반동은 뭐 모르겠지만 그 잡는 느낌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성능도 뭐 큰 저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거의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핸드건들이 상향 표준화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에어건으로 나온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실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어건으로 올 때는 또 다른 또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레타나 HK45나 CZP09나 거의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권총이다. 물론 그 중에 세자로 중에 제일 비싸고 퀄러티가 제일 높다라고 평가받는 거는 HK45입니다. 퀄러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HK45가 가격도 되게 비싸고요. 보통 그런 말 하죠. HK45 한 자루면은 글록 두 자루에다가 보너스로 탄창 몇 개 사고, 뭐 그게 저 인터넷에 글이 있던데, 가격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HK45 같은 경우는 뭐 해클런 코크가 전통적으로 총 가격 자체는 사실상 다른 라이벌들에 비하면은 뭐 안드로메다에 갈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싸고 저기 한데, 실전에서 쓰는 사람들은 HK45나 USP, 그러니까 이거 전작 HK45보다는 USP를 사실, USP가 사실 좀 많이 뜬 권총이니까. 그래서 USP 뭐 마크 23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신뢰도와 인기를 얻게 되니까, 거기에 덩달아 이제 최종적으로 HK45가 어떤 그 미군 제식권총 4호형 제식권총 시장을 보고 또 좀 은근히 기대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 가격을 현재 가격을 본다면. 그래서 오늘 베레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실총에 대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베레타 메이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번에 93R 설명드리면서 제가 베레타 메이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베레타 자체, 베레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1526년에 이탈리아에서 나폴리 공화국에 그 총열, 화승총 총열을 납품하면서 시작이 된 정말 오래된 총기 회사라는 거. 그리고 현대적인 권총 같은 경우는 베레타가 이제 현대적인 권총은 그 현대적인 권총은 181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 이렇게 딱 100주년 됐던 현대 자동 권총이에요. 아, 베레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코클 750님께서 최근 나오는 것들을수록 디자인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베레타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통적인 요즘 현대권총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이신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인 그러면 권총, 현대 권총들이요. 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권총은 그 현대 권총은, 현대 자동 권총은 사실상 베레타가 처음 나왔던 1975년도에 CZ75도 우연히 뭐 75년도에 나왔는데, 이 75년도를 기점으로 현대 자동 권총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부터는 편의장치나 그건 당연한 거죠. 총 성능보다는 사수 능력이 더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대 자동권총의 현재 시스템은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거고, 그거를 이제 뭐 더블 컬럼의 탄창을 쓰고 전체적인 디코킹 레버 쓰고 안전장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1975년도에 다 완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기점이 이제 CZ75와 베레타가 탄생했고, 그 이전에 1935년에 브로닝 하이파워가 나오고, 그 더 이전에 콜트 1911이 나오고, 1938년도에 P38 자동권총이 나왔을 때, 그리고 1900년도 초에 월터사의 PP 권총들이 나왔을 때, 이미 현대 자동권총은 다 시스템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점, 분기령이 된 거는 이제 1980년도에 나왔던 글록 17의 탄생이 이제 권총 핸드건의 어떤 그 폴리머 핸드건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게 이제 하나의 좀 그 이정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가 뭐
PX4라든지 XDM이라든지 MMP라든지 HK45, CZP09 폴리머 핸드건 위주로 계속 신형 권총들이니까, 비교적 신형 권총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MMP 같은 경우는 한 손에 딱 잡아보고는 너무 반해가지고 MMP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칭찬을 했는데 다 비슷하다고 봐요. 성능도 그렇고 이제 어떤 게 좀 더 싸면서 신뢰도가 있고 고장이 적느냐 그 차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 메이커, 핸드건 메이커에서는 거의 그 수준은 진짜 뭐 필리핀 대장간 아저씨가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예 HNK 해클런 코크의 어떤 하이 퀄러티의 권총들이나 아니면 더 상위 등급의 스페셜 커스텀형 권총들, 뭐 코스타 스페셜이라든지 뭐 사이 커스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핸드건계 저기로 얘기할 수 있는 윌슨 커스텀 핸드건들, 정말 수천 부라는 커스텀 핸드건들 아니면은, 혹은 뭐 내셔널 매치용으로 나오는 정밀 사격 경기용으로 나온 거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9mm 자동 권총이나 450 이런 오토매틱 핸드건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성능 자체는.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베레타 PX4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양대 산맥이죠. 그 양대 산맥이라 그러면 좀 마루이가 화를 내겠네. 에어소프트 건으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 건으로는 베레타 PX4가 마루이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 WE도 나왔고, 에어코킹 건도 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에어코킹 건 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좀 저기 하고. 그래서 두 메이커가 그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 베레타 PX4를 만들었고, 그 스톰을 만들었고, WE 같은 경우는 베레타 PX4 스톰도 만들었고 불독도 만들었고. 근데 국내에는 아마 국내 수입 총판에서는 이 마루이 제품도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팀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국내에는 저기를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베레타 PX4 이 스톰 버전은 국내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에어코킹 거는 이제 이 PX4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PX4 같은 경우는 가스 블로우백으로 리얼하게 만든 거는 이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마루이, WE 두 제품이 있다. 그래서 마루이 제품을 보자면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마루이 핸드건을 보자면은, 사실 얘는 조금 죄송스러운 게 마루이 핸드건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 마루이 이 핸드건에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마루이 핸드건에서 사실 마루이 제품 부품은 이 내부 부품이랑 탄창만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루이를 기본으로 했어요. 그런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노카츠에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잠깐 팔았었죠. 뭐 단종이 되는데 해외에서도 좀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지금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현재 슬라이드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고가 제품이죠. 완전 스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틸이라서 때깔도 정말 예뻐요. 지금 제가 제한적으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한적인 어떤 조명에서 여러분들께 제한적으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때깔은 예쁩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쌍코 에디션, 프라임 쌍코 에디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재질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상당히 또 차가운 어떤 그런 스틸 특유의 어떤 광택이 나온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칼라파트 하얀색 바렐 영롱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는 마루이에 비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각인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카츠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처음 지금 이렇게 제가 손에 쥐어 보는데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노카츠 슬라이드에
그 하부 프레임도 좀 바뀌었죠. 하부 프레임도 이제 그 네뷸라인가요? 네뷸라에서 나온 네뷸라에서 나온 하부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뭐 셀렉트라든지 해머라든지 뭐 트리거, 저 셀렉트 해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 에픽 걸로 나온 거고요. 분해 레치 같은 경우도 저 팀 GBB 걸로 나와 세팅이 된 거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아마 탄창 멈치는 그냥 노말로 지금 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메탈, 그렇죠. 이거는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미 마루이 PX4보다는 가격이 뭐 한 두세 배는, 최소한 두세 배는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세팅하신 거를 보면은.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웹 카메라로 제한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동영상으로는. 사진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사진을 좀 카메라로 제대로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슬라이드 자체는 웹카메라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푸르스름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녹색빛이라고 그럴까요? 완전 실총의 어떤 느낌이 상당히 지금 예쁘게 지금 잡혔다. 지금 닦고 있어요. 손 지문 좀 덜 묻게 하고. 그리고 다른 부품들, 커스텀 파트에 있는 다른 부품들도 이제 색감이 잘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슬라이드 자체는 가공 거의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팅하는데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뉴벨라 하부 프레임이 좀 엄청나게 가공을, 햄머 부분 엄청나게 가공을 좀 해야 되더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이 핸드건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까지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장난 아닌 그 정성이 들어간 핸드건인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노말이었나? 노말 아닌 것 같은데, 트리거는 이제 노말이네요. 트리거랑 셀렉터랑 해머랑 슬라이드 스톱은 트리거 에피에서 나온 거고, 이 분해 레치 같은 경우는 이제 팀 GBB 거고요. 리턴 스프링은 이제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은 이분이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강화 스프링을 따로 구해가지고는 세팅을 하신 거고요. 탄창 밸브만 또 바꾸셨다고 하네요. 탄창 밸브는 이제 캘리버에서 나온 탄창 밸브로 세팅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일단은 이 리턴 스프링, 이 슬라이드 뒤로 후진하는 것도 굉장히 거의, 슬라이드는 이노카츠 제품입니다. 슬라이드 뒤로 당기는 게 굉장히 힘이 들 정도로, 다른 보통 우리 다른 노멀 에어건들 슬라이드 당기는 거랑 비교할 때 거의 2배 정도 텐션이 강한 것 같아요. 슬라이드 이 리턴 스프링이. 물론 이제 이게 슬라이드가 다른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이언 제품에 비하면은 스틸 제품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스 분출도 좀 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스틸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양날의 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얼함과 어떤 묵직함,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가스를 넣고 작동을 했을 때는 블로우백은 좀 느려요. 아무래도 블로우백은 상당히 느려요. 좀 어쩔 수가 없죠. 무거운 슬라이드를 이 일반 노말 탄창이 뭐 밸브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노말 이 탄창이 빵 쏘면서 때려주는 게 때려서 가스를 분출해 주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틸 슬라이드를 뒤로 블로우백 시켜주는 힘 자체는 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틸 핸드건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틸 핸드건으로 다 세팅하시면은 여러분들 막 실총 갖고 막 빵빵빵 막 장난 아닐 것 같죠. 다이나믹하고. 실제 총알 넣으면은 쏜 사람이 폭발해가지고 죽을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에어소프트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튼 그래서 스틸 핸드건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래서 스틸 핸드건 저 킴버 스틸 킴버가 한때 유행이었고, 요즘엔 또 스틸로 된 이노카츠 콜트나 이제 곧 이어 나올 트리거 해피 스틸 콜트도 뭐 기대를 안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 세팅할 때는 정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세팅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도 오랜만에 이 그래도 제대로 된 PX4 이 이노카츠 슬라이드를 세팅한 핸드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뻐요. 정말 그분께서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예쁘게 세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리에 보면 간간히 이노카츠 이 PX4가 이제 올라오는데 매물로.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때는 되게 비싸게 올라와가지고 저도 살짝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이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슬라이드의 이 퀄러티를 보니까 스틸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했으면은 뭐 진짜 그 정도 가격을 받을 만 하겠다. 슬라이드 자체만 뭐 슬라이드 자체만 아까 정확히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해외 판매가가 슬라이드 자체만 뭐 한 500불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건수리 올라온 가격이 뭐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예쁘고 묵직하다라는 거. 무게는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죠. 스틸 만지면은 알루미늄 사실 그게 병이긴 하죠. 병이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루이 이노카츠 PX4 스톰을 보셨고요. 다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렇죠. 마루이 베레타 PX 스톰 자체는 어차피 뭐 600달러 정도 하나요 지금? 아니요, 별로 네임드 유저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WE에서 나온 불독입니다. 이제 3.8도 아니고 3인치급의 어떤 완전 서브 컴팩트 버전이죠.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상당히 컴팩트하고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WE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 차이도 극과 극인데, 저는 대신 작동성 하나만큼은 이 녀석이 상당히 뛰어나다. 작동성만큼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이노카츠 PX4 같은 경우는 뭐 마루이 PX4 자체도 작동성 우수하고 게임에 바로 뭐 아무런 튜닝 없이 게임에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집탄성이라든지 사정거리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죠. 실용성이 있어서 실제 이제 성능 자체도.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BB탄 넣고 쏘는 거는 아시다시피 크게 상관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건 같은 경우 이제 반동이 어느 정도냐, 겉에 리얼함이 어느 정도냐, 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0.2 아시다시피 0.2줄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BB탄이 얼마나 많이 멀리 나가고 세게 나가는지는 사실상 그거를 뭐 비교하거나 뭐 보여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X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공격발 하면서 반동 수준 정도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불독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여워요. 불독은 그래서 그 탄 버전도 있고 하프 탄 버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르크님께서 지금 이제 컴팩트끼리 비교해봐도 재밌겠네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컴팩트가 WE 컴팩트들이 있죠 다. 그래서 그 MMP 컴팩트들도 있고 얘도 있고 XDM 컴팩트도 있고,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세자루를 그렇게 컴팩트만 모아서 한번 해볼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이 컴팩트들 특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맛이 굉장히 강렬해요. 사이즈는 레귤러 사이즈인데, 두께라든지 이거는 레귤러 사이즈인데 길이만 짧아지는 거니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왕복 거리가 줄어들면서 이 치는 맛이 굉장히 임팩트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멀 PX4랑 얘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세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WE의 PX4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얘는 이제 정규 사이즈의 레귤러 사이즈의 MMP입니다. 근데 손맛을 비교해 보면은 얘도 묵직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루이 거에 비하면 얘가 환상이죠. 메탈 슬라이드니까 묵직한 손맛을 자랑하는데 와 이거 이 녀석은 정말 물건이더라고요. 가히 최강이더라고요. 그 제가 MMP 컴팩트, XDM 컴팩트 다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짧으니까 이 왕복거리가 짧으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고 좋았는데 세고 근데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손맛을 자랑하는 건 이 불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세 자루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또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상당히 파워풀하고 반동 자체가 굉장히 그 정말 뛰어나다. 정말 뛰어나다. 메커니즘 자체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더블 액션 방식의 자동 권총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뭐 베레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 멈치는 이 슬라이드 스토퍼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 PX4 스톰이랑 불독이랑 동일하고 안전장치도 거의 뭐 동일한 사이즈 같아요.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뀔 일이 없겠죠. 어차피 이 두께라든지 길이만 짧아지는 거지 뭐 두께 폭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WMMP 컴팩이 좋나요? PX 컴팩이 반동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PX4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무거워요. 부피가 더 크고 슬라이드를 보세요. 슬라이드 두께 보세요. 얘가 MMP 레귤러 사이즈긴 한데 얘를 길이 줄인 게 이제 컴팩트니까요. 보세요. 슬라이드 두께라든지 저기를 보시면은 MMP랑 비교를 하실 때 그 높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때 슬라이드가 얘가 PX4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PX4가 손맛이 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에 쏴본 핸드건 중에 가장 손맛 뛰어난 거는 불독이랑 그 마카로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둘 다 WE 제품이죠. 물론 웨스턴함스 풀메탈 핸드건을 뭐 막 무지막지하게 튜닝 해가지고 쏴가지고 손맛 위주로 뭐 튜닝을 해가지고 쏜다면은 걔가 더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시중에서 시판되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해가지고 쏜다면은 이 불독 자체의 이 손맛이 가장 뛰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PX4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마루이 거를 제가 전에 쏴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요즘에 나왔던 MMP라든지 XDM이라든지 PX4라든지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일반 노말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근데 이제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 저 알루미늄 CNC 가공된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로 세팅된 걸 쏴보면은 좀 손맛이 많이 강해지긴 하죠. 손맛이 대신 이제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쐈을 때 연사로 딱딱딱 끊어서 쏠 때 그 속도는 아무래도 블로우백 속도가 노말보다는 늦어지니까 스틸이면 훨씬 더 늦어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핸드건들 메탈 슬라이드가 각각 장단점이 생기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이렇게 스틸로 해서 세팅을 하면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극강이 되는 거죠. 느낌이라든지. 그런데 그 실제 실사 성능에 있어서는 좀 많은 걸 희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도 이제 제가 공격발 몇 발 쏴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핸드건들도 같이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사이즈라든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게 세우면은 얘가 떨어지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요거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권총입니다. 콜트 450이죠. 콜트 4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노말 콜트 450 기준으로 사이즈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보셨던 HK45 HK45가 있고요. 월요일날 그때 방송을 했던 CZ P09 폴리머 핸드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PX4, 물론 이제 스틸 버전의 PX4입니다. 스톤 버전이죠. 그리고 PX4 불독, 그리고 지난번에 요번에 이제 스트라이커 방식의 스미스 에슨 MMP 레귤러 사이즈고요. 그리고 나서 콜트 450이고요. 콜트 450, 콜트 그 시리즈 70. 사실 콜트 커맨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콜트가 이제 5인치급 바렐이고 MMP 같은 경우는 이제 4.25인치 바렐이 정규 사이즈가 되는데 은색 슬라이드가 별로네요. 이거는 이제 시제품이라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이라 샵에 있던 걸 가져온 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착색이 안 된 제품이라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슬라이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정규 권총들이 조금씩 좀 짧아 4.25인치가 이제는 거의 뭐 표준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5인치급 핸드건이 표준이었는데 시그사워가 폴리머 권총이 시그사워가 폴리머 권총이 뭐가 있죠? 시그사워 폴리머 권총이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폴리머 권총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폴리머 권총 중에 햄머가 달린 폴리머 권총이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햄머가 없는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권총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그 사워는 나중에 시그암스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P226이라든지 좀 재미난 권총들 구해가지고 제가 또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제가 얼굴이 좀 잘리는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립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립 같은 경우는 이 폴리머 이 햄머 방식의 세자루 중에 그립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슬림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CZ도 사실 폭은 넓어요. 폭은 좀 넓어요. 콜트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폭은 CZ이랑 콜트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약간 넓어요. 두께도 물론 뭐 두꺼울 수는 있는데 두께 자체는 많이 두꺼운 건 아니죠. 그렇게 돼서 이 HK45랑 PX4랑 세 자루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립은 그래도 두껍지 않은 그립은 CZ P09가 좀 약간 얇다. 폭을 봤을 때도 사실 슬림한 편이고요. 세 자루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넓이로 봤을 때는 얘가 좀 HK45가 조금 좀 넓어요. 대신에 인체공학적으로 곡선형 그 그립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손에 잡는 거는 약간 넓더라도 크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탁 손에 들어올 정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PX4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손에 잘 익어요. 그립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약간 폭도 있고 일단은 제일 두껍고 해가지고 한 손에 딱 쥐었을 때는 약간 좀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약간 좀 위압감이 생길까? 그래도 탄창 멈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딱 그 손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레타 옛날 그 쿠거 잡은 느낌이 딱 그대로 들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
콜트 빼고, 콜트는 항상 이기니까 콜트를 빼고 이 중에서 디자인을 제일 예쁜 디자인을 본다면은, 디자인을 제일 예쁜 걸 본다면은 아무래도 PX4가 가장 그 좀 그 세련된 곡선미를 자랑하는 어떤 디자인이, 상당히 유려한 디자인이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 사실 MMP보다도 예뻐요, 인간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예쁘다 그러면 전 PX4를 예쁘다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신 그립감 자체는 이 중에 콜트를 제외한 얘네들 중에서는 MMP가 최강이다. MMP가 그립감 자체를 본다면은 MMP가 손에는 딱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개인적인 겁니다. 제 느낌은.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PX4가 상당히 곡선미라든지 정말 그 세련된, 이탈리아의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세련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그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뭐 이탈리아의 그 곡선미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페라리의 어떤 날렵하면서도 그 볼륨감 있는 곡선미. 그래서 그런 베레타 PX4가 상당히 예쁘다. 그리고 뭐 귀여운 걸로 본다면 뭐 컴팩트도 만만치 않겠죠. 아, 이게 제가 콜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편파 방송 아니냐고 어느 분은 콜트만 맨날 콜트 빠돌이라고 놀리시는데, 맞습니다. 저 콜트 제일 좋아해요.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콜트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손맛을 본다면은 에어건으로 놓고, 에어건으로 놓고 손맛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독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임팩트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공격발을 좀 시켜볼게요. 일단은 PX4,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PX4 스틸 버전입니다. 이제 비비탄 안 넣고 안에 또 어차피 저 파워 브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비탄 안 넣고 공격발만 좀 몇 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묵직하죠. 스틸, 제가 가스를 넣었나 모르겠네. 가스를 좀 더 넣고, 파워가스를 좀 더 넣고 공격발을 해볼게요. 그렇죠. 사실 아웃바렐이 메탈이면은 이 챙챙 소리가 날 텐데, 이게 플라바렐이라 플라바렐이라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그 주인께서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스토퍼 놓고, 이 무거운 슬라이드가 뒤를 탁탁 때려주는 게 절실히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가스 자체가 좀 부족하다 그럴까, 파워 가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퍽퍽 소리밖에 안 날, 퍽퍽 소리, 마이크로는 퍽퍽 소리밖에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은 그 메탈 아웃바렐과 메탈 이 스틸 슬라이드가 같이 부대끼면서 나는 이 챙챙 소리가 좀 들려야 제대로 된 스틸의 완성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쩔 수 없이 이 칼라파트 이 플라스틱 아웃바렐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못 보여드렸다라는 거. 직접 싸봐야. 그리고 이제 묵직해요. 이 손목에 오는 이 반동, 묵직한 반동은 상당히 좀 그 다른 메탈 핸드건이나 노멀 핸드건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묵직함이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소구경 권총 반동이랑은 비교는 안 되겠죠. 물론 22구경 정도면은 22구경 반동 정도랑은 비슷할 것 같네요. 저도 22구경을 좀 쏴보니까 22구경은 반동이 거의 없으니까 별로. 근데 아무튼 그 스틸 그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번 타자인 불독입니다. 불독을 한번, 상당히 가벼워요. 슬라이드 자체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뭐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까 PX4 스톰, 그 이노카츠 스톰과는 비교가 좀 되죠. 아무래도 일단 메탈 아웃바렐에 메탈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짧게 딱딱 끊어치는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에 제가 노멀 핸드건 기준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판되는 핸드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마카로프랑 얘가 최강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맛이라든지 이 반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아, 꽁가방님께서 소총은 없어요. 제가 오늘 핸드건 특집으로 이제 폴리머 햄머 방식의 폴리머 핸드건을 특집으로 했기 때문에 소총은 가끔 나옵니다. 꾸준히 봐주시면은 소총도 가끔 나옵니다. 마루이 제품 좋아해요. 마루이 제품도 좋아해요. 저 이 시리즈 70 오리지널 마루이 제품인데요. 메탈 안 입히고 마루이 제품입니다. 그 M9 같은 경우 기억 보정 제가 봤을 때는 M9 실총이랑 9mm 파라볼랑 실총 권총 반동이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루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즈 70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노말인데 오히려 메탈을 안 입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 예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은 제가 전에 써봤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트리거 해프에서 나온 HK45용 트리거 해피 알루미늄 CNC 작업된 이 슬라이드 세팅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손맛은 상당히 괜찮아요. 은장 콜트는 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맛이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마루이 핸드건이니까 작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한두 발 한번 쏴볼까요? 좀 얘는 경쾌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메탈 슬라이드에 메탈 슬라이드에 메탈 바렐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창창 소리가 날 거예요, 아마. 상당히 경쾌하죠. 상당히 경쾌하고 묵직하고. 그렇죠. 마루 HK가 사실 탄창 사이즈도 크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손맛이 좋죠. 저 마루이 PX4 그렇죠. 이제 좀 실린더 용적량이 좀 커졌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칼라 파트를 붙여야 돼요. 칼라 파트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금장 바렐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안 붙여도 돼요. 얘 바렐 자체가 칼라 파트가 되니까요. 인정이 되니까. 근데 그렇 얘 같은 PX4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아웃바렐이 하얀색. 그리고 얘 같은 경우처럼 바렐이 메탈이고 저기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칼라 파트를 달아서 어떤 이게 완구라는 거, 에어소프트건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밖에서 봤을 때도. 예, 스파이 007772님.
사실 배럴을 이 약실 부분만 도색하면 안 되고요. 배럴 제외 약실을 하면 안 되고요. 챔버만 하면 안 되고 다 하시든지, 도색을 할 거면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칼라 파트를 세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 부분만 칠해서 칼라 파트 인정받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칠하신다면은, 한 부분을 칠하신다면 이 바렐 전체를 다 칠하셔야 됩니다. 벗겨지지 않게. 작동하면서 벗겨지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흰색 바를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렇죠. 앞에 봤을 때 이제 아예 그냥 실총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금색 바렐로, 왜냐면 실총에도 사실은 금색 바렐이, 커스텀 바렐이, 금색 바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총포협회에서는 이제 금색 바렐은 그냥 칼라 파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수선하게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전문적인 내용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폴리머 권총, 아니 물론 에어건 기준이 아니라, 에어건을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에어건은 본인이 이렇게 뭐 본인이 여유가 되시고 저기가 능력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 세팅 해가지고 정말 실총에 근접한 어떤 퀄러티를 세팅하면서, 그게 본인 만족이시니까요.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즐기시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틸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트리거 에피 저, 알루미늄 CNC 가공에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되고,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KJ 웍스라든지 아니면은 WE 제품에 아예 메탈 슬라이드가 세팅돼 나오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본인 저기에 취향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골라서 세팅을 하든지 세팅된 걸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대 29점님, 마루이 USP 컴팩 나오면 리뷰해주세요. 컴팩 나오면은 제가 뭐 수배를 해서 건샵에서 협조를 얻으면은 제가 그거는 바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리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드맥스 더블 바렐 샷건이 되지 않겠나. 그거는 제가 들어온 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는 샵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에 비비탄 한 발 놓고 쏘는 게 아니라 미니, 그 안에 그 카트리지 자체가 미니 비비 샤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방식이더라고요. 옛날 허드슨에서 나온 적 있었죠. 근데 그거 허드슨 제품은 내구성도 그렇고 막 좀 개판이었어요. 내구성이 너무 개판이라 작동성도 개판이었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거는, 대만에서 나온 거는 허드슨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카피를 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좀 강하게, 좀 내구성도 좀 뛰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대대 29점이 제 그 초롱방송, 지난 방송들, 제 그 초롱방송 그 게시판 보시면은, 그 지난 방송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보시면은 KSC M4 A1 리뷰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WE에서 나온 ACR과, 그러니까 마사다 수총, ACR과 스카를 비교해가지고 한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방송을 한 거요. 방송 녹화본이죠. 그리고 또 그 WE에서 나온 M14 EBR과 VFC HNK 417T 두 개를 또 비교해 가지고 반동이라든지 작동성 비교해 보면서 간단한 기본 분해 보여드리면서 한 리뷰 방송도 있고요. 그 외 서브머신건으로는 MP5라든지 MP7이라든지 VZ61 이런 것들 좀 제가 보여드렸고요. 한번 그 제 거 보시면은 지금 이
이제 이 초롱방송 그 아이디가 SMED70이죠. SMED70인데 그 SMED70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타니오코바 M4요. KJ웍스 M4인데 그거는 제가 잠깐 쏴본 적은 있는데 장난 아니게 잘 나가더라고요. 걔도 리얼한 것도 굉장히 괜찮고 타니오코바 M4가 뭐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부품 수급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부품 수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능상으로나 리얼리티는 상당히 그것도 수작이라고 봅니다. 뭐 혹자는 뭐 게임에서도 거의 뭐 깡패 노릇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제 메일 주소고요. 이 메일 계정으로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 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림으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아셔가지고 새로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저한테 뭐 문의하실 거 제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찾으실 때 제 이메일로 이메일 계정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냥 한글로 초롱방송, 초롱이 아빠 검색해도 쫙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1편부터 14편까지 올라와 있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15편, 16편, 오늘이 16편 방송이니까 15편, 16편 이제 아마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유튜브는 계속 자료가 남으니까 이 초롱방송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보관이 안 돼요. 다시 보기가 일주일 거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잘리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방송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베레타 PX4를 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베레타 PX4뿐만 아니라 HK45 그리고 그 CZ-P09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또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실총에서는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제가 봤을 때는 편의성 위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거의 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에어건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편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세팅할 능력도 안 되고 가격도 비교적 가격대 성능비 좀 좋은 걸 찾고 싶다. 그렇다면은 KJ웍스 요즘 나왔던 KJ웍스의 CZ75나 이 P09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WE 제품에 요즘에 나온 MMP라든지 XDM이나 아니면은 PX4 WE 제품들 메탈 슬라이드 세팅된 요 제품들 라인업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WE 제품들은 내구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연사버그 좀 나는 거 이런 거는 트리거 해피에서 그 연사버그 방지해주는 그 롤러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환해 주시면은 연사버그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마루이 작동성 신뢰도가 높은 마루이 제품을 가지고 노말로 즐기겠다. 그러면은 마루이 제품 노말 요즘에 잘 나와요. 제품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시리즈 70 마루이 시리즈 70인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요거 갖고 그냥 즐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마루이를 기반으로 해서 튜닝을 해서 메탈 슬라이드 올리고 여러 가지 튜닝 제품을 세팅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트리거 해피의 알루미늄 CNC 가공의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 세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완전 끝판왕인 스틸 슬라이드를 얹고 뭐 각종 부품들 세팅을 하시든지 대신에 이거 세팅하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저기가 된다면 건샵에 맡기셔도 되는데 세팅하시는 재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면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틸 슬라이드 세팅은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니까 뭐 그거는 차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 에어소프트 거는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반동도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스틸은 저도 PX4 스틸은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접해 보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정말 차가운 어떤 이 스틸 블루의 느낌 자체가 알루미늄과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고 WE 슬라이드랑은 뭐 비교하기가 어렵고 트리거 해피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원래 옛날 스틸 슬라이드 스틸 제품들이 옛날에는 디테일감에 있어서는 이런 샤프한 알루미늄의 샤프한 맛이 없었어요. 좀 어벙해요. 그래 이노카츠 콜트 보시면은 꼭 무슨 저거 같죠? 솔직히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이노카츠 콜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토이스타 콜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오늘 이 보여드리는 이 PX4 스틸은 정말 물건이네요. 정말 느낌도 정말 좋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지를만 하겠다.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지금 그 대대 29전님 70 메탈 킷 안 올리실 건가요? 세팅은 70 메탈 킷이 노바 거 70 메탈 킷이 사실 처음 버전이 있고 최근에 또 두 번째 세컨드 버전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돼서 또 나왔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이제 메탈 세팅은 따로 저는 이제 손을 끊었기 때문에 메탈 세팅은 손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메탈 세팅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메탈 세팅한 거를 수배해서 구하게 된다면 보여드리고 소개는 해드릴 수 있겠죠. 퀄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카페에 누가 이렇게 좀 올리신 거 보고 하면은 그 정말 귀찮다기보다는 능력이 안 돼서요. 굉장히 세팅 그 각인이라든지 이런 게 시원시원하게 정말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예쁘고. 근데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 염성 많이 늦으셨네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말로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이런 걸로도. 이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시리즈 70은 하나씩 질르세요. 정말 예뻐요. 정말 만족스럽고 반짝반짝 반짝. 시리즈 70 정말 잘 나왔어요. 뭐 햄머라든 시리즈 70 특징인 햄머 절삭 햄머라든지 그리고 그 이 줄무늬 스프라이트 저 슬라이드 스톱 뭐 탄창 멈치도 그렇고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뭐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바렐 부싱도 버드 케이지 타입 70 특유의 버드 케이지 타입으로 돼 있어요. 아이고 맞았다. 지금 바렐 부싱도 이렇게 보시면 버드 케이지 70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버드 케이지로 재현이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70은 만약에 건수리에 올라오면 바로 잡으시라고 노말. 작동성도 상당히 좋고요. 뭐 마루이 콜티야 작동성 뭐 더할 나위 없으니까 상당히 예쁘죠. 계속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콜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색깔이 이 광택이 상당히 예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녀석을 스틸로 네, 저 PX4 이노카츠 PX4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인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노카츠를 별로 신뢰를 안 했었는데 M4도 별로 신뢰감이 안 갔었고 콜트도 별로 신뢰감이 안 갔었고 근데 지금 이거 슬라이드 보니까 얘는 정말 작품이다. 얘도 슬라이드는 스틸 슬라이드가 정말 정말 예쁘고 잘 나왔네요. 이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기가 싫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 지금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 이노카츠 슬라이드?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 구할 수 있는지는. 먹튀. 해클론이 안 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그 신제품들이 뭐 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루의 USB 컴팩트 뭐 기대하시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USB 어차피 HK45라든지 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226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그암스 제품 중에 가장 좋아했던 제품은 210이랑 220. 226은 226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유독 시그암스는 제가 210이랑 210이랑 220을 좋아합니다. 특히 210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에 마루신 같은 경우 210이 나왔는데 마루신이 뭐 6mm, 8mm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메탈 컨버전 킷 같은 거 전에 막 이제 제 거는 아니고 다른 분 거 메탈 컨버전 갖고 오시면 제가 세팅도 해드리고 했었어요. 210이 KSC로 나왔나요? 그거 나왔나? 모르겠네. 220 자체는 210은 마루신에서 나왔고 220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제품화 가스건으로 제품화된 것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물론 이제 일본 애들이 자위대에서 220을 쓰기 때문에 220을 쓰니까 뭐 220이 한때 에어건으로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죠. 220 자체는. 크리스 벡터랑 제가 방송하면서 그 제가 쏴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성능이. 그래서 416C는 또 예쁘잖아요. 작은 건 짧고 M4인데 짧게 나오니까 되게 컴팩트하고 근데 W416C 같은 경우가 유일하잖아요. 아 드니로가 220 썼었나요? 그랬나? 아 기억도 안 나 이제는. 그 저기 알파치노가 그 오피서즈 쓴 거는 기억나는데 416C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거는 좀 있지만 그 GBB-R로는 사실 그 WE에서 나온 게 유일한데 지금 건행건에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가 있어요. 416C는 해외 유저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그 WE 총판 이렇게 들여오시는 수입 총판 쪽에서도 416C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하부 리시버가 좀 약해요. 그게 좀 얇게 나왔어요. 기존의 그 416 그 D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파워캐스 놓고 계속 노상 쏘게 되면 그 뒤쪽이 깨진다고 뚫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VFC 그 가스 저기가 볼트가 날아가듯이 걔도 뒤쪽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많이 안 쏘고 그냥 걸어놓고 볼 거면은 괜찮은데 게임 때 쓰거나 노상 계속 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뒤에가 깨지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너무 예쁘잖아요. 416C가 짧게 나오고 옛날 그 저 탱크병들용 탱커 M4 탱커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크리스 벡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하프하프 그 저 탄색이랑 블랙으로 반반 섞은 거 그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 두 자루 사가지고 반반씩 섞어서 두 자루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상당히 또 매력적인 것 같고요. 블랙도 예쁘고 탄색도 예쁜데 섞어 놓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아, 게임 준비는 아니죠. MP7으로도 뒤집어 쓸 텐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게 될 텐데 버리세요. 이미 한번 챔버를 통해서 날아간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재사용하지 마시고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 애들용 저도 딸들이 있기 때문에 딸들이 쓰는 그 미니 전동건 있죠.
그거는 0, 2탄이 아니라 그 전용 가벼운 탄을 0, 1, 2탄인가 쓰는데 그거는 그냥 재활용을 하죠. 어차피 걔는 그냥 스프링 스트라이커 방식으로 때려주는 거라 삐비탄을 그거는 재활용하는데 우리 에어소프트 일반 에어소프트건 삐비탄은 쓰셨으면 한번 쐈으면 그냥 버리세요. 아 KSC MP9이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비탄 플라스틱 재활용에 버리시거나 모아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뭐 플라스틱 통 같은데 생수병 같은 데다 모아가지고는 콜라병 빈 콜라병에 모아가지고는 거기다가 그냥 플라스틱 버리는 데다 버리시는 게 좋죠. KSC MP9이요.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SC에서 나왔던 시스템 버전 2, 시스템 7 버전 2 라인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베레타 M9 같은 경우 반페르시 씨는 반페르시 님이 뭐 어떤 의미로 농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페르시 님께서 강제 퇴장이 되시는 거죠. 의례 퇴장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또 불타는 금요일이고 방송 벌써 제가 84분이나 했네요. 오늘은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즐거웠었고요. 아,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쫓겨나면은 되게 좋아하시네. 오늘은 그래서 PX4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메이커에 대해서는 베레타라는 브랜드 메이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931 베레타 931 방송하면서 장황하게 베레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분해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허락을 맡았으니까 베레타 PX4 기본 분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동일해요. 쟤는 불독은. 그래서 탄창을 제거를 하시고 요건 좀 더 조심해서 해야겠죠. 제가 절대로 기스 안 나게. 그리고 햄머 뒤로 제끼시고 이제 뭐 실총이랑 동일하게 이제 챔버가 비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고 얘는 슬라이드 분해 멈치가 글록이랑 같은 방식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글록이랑 같은 방식이라 요거를 밑으로 내리시면서 슬라이드를 앞으로 빼시면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누벨라 프레임이라서요. 누벨라 프레임이라서 얘는 좀 리얼 각인이에요. 뭐 도쿄마루이 안 써있고 리얼 각인이라 그거는 마음에 들고 대신 햄머 부분을 많이 가공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안쪽에 부품들은 대부분 커스텀 파트로 들어간 거라 햄머라든지 슬라이드 스토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스텀 파트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 탄창 슬라이드 분해 멈치 같은 경우도 팀 GBB 걸로 돼 있는데 얘도 조금 약간 가공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안쪽에 이제 뭐 이게 기본 분해니까요. 여기 안쪽에 이제 실리콘 오일 살짝 도포해 주시고 슬라이드에 오일 살짝 도포를 해 주시고요. 근데 오일을 흐를 정도로 뿌리시고 나서 흐를 정도로 놓지 마시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게임 때 누벨라 프레임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뭐 갈라진다, 깨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니까, 뭐 약간의 의견들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벨라 같은 경우는 이 햄머 부분 많이 가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햄머 작동 부분이. 그래서 많이 고생한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일 같은 데다가는 오일 뿌리는 게 여러분들 오일 흐를 정도로 막 저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점도가 높은 그리스를 막 바르지 마시고요. 오일 한번 살짝 치신 다음에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빡빡 닦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흐르지 않게끔만. 그게 이제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작동 햄머라든지 스프링들 작동 부위에 한번 살짝 실리콘 오일 한번 뿌려주시고요.
슬라이드는 내부는 뭐 마루이 뭐 저기랑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커스텀 파트를 많이 집어넣으시긴 하셨는데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특별하게 저기 낑겨버렸네. 얘가 실총이 뺐는데 마루이가 어떻게 됐었죠? 제가 마루이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실리콘 오일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네요. 아, 스프링 가이드를 저 앞에 슬라이드에서 빼면 되나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막 다루기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예, 어이구,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리턴 스프링 가이드랑 스프링이, 아, 슬라이드는 항상 손에 잘 잡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부를 보여드리면요, 상당히 묵직하게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실총값 슬라이드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안쪽에 보이시나요? 안쪽에 아주 은색의 은색의 저기가 파워 브레이크도 딱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드는 두께가 상당히 두툼합니다. 안쪽이 또 안에 가공 혼자 슬라이드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요 익스트랙터 부분이 약간 그거는 트리거의 피가 좀 더 앞선 것 같아요. 뭐 익스트랙터 부분이 안 움직이는 게 그거는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아웃바렐이랑 아웃바렐 뭉치 평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호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탄피 배출구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손가락 넣어가지고는 분해 안 하고도 이렇게 호법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노말 방식인가요? 이 스프링 가이드가 제가 PX4 노말 내부를 뜯어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이러냐 오늘. 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식 발의 이 루트가 보이죠. 특유의. 이거는 전에 베레타 쿠거, 웨스턴함스 쿠거나 KSC 쿠거 보시면 아웃바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웃바렐이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루트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식 바렐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가 발사될 때 나왔다가 똑바로 됐다가 다시 또 비틀어져서 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배럴 로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제게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꾸 흘리네 밑으로. 리터 스프링 가이드가 도망갈 뻔했습니다. 심플하네요 방식 자체는. 계속 지금 떨어뜨립니다. 다행히 계속 무릎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기본 분해는 뭐 망가질 게 없겠죠. 발터랑 루거 뭐가 더 좋은가요? 뭐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발터랑 루거랑 뭐 실총 기준으로 말씀 물어보시는 건지. 루거의 후기형이 발터는 아니고요. 루거랑 발터는 완전히 다른 총이에요. 그래서 루거 같은 경우는 1900년도에 이제 개발된 권총인데, 그래서 제식은 이제 1908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루거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자동 권총인 보츠하르트 자동 권총에서 많이 좀 더 그 컴팩트화된 권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글 액션이라는 어떤 특유의. 그리고 P38 같은 경우는 이제 발터사에서 나온 P38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권총이죠. 현대 권총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액션의 P38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고 하겠지만 어떤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P38이 훨씬 더 개선된 총이고 더 성능적으로도 뛰어난 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힘드네요. 버벅대네요. 콜트 생산된 나라가 제일 많죠. 콜트가 아무래도 독일군도 콜트를 생산해서 썼을 정도니까요. 콩스베르크 버전. 아 참 오늘 참 이런 원리구나. 아웃파를 세팅하고 스프링 가이드를
스프링 가이드를 집어넣고 바렐 모치를 집어넣고, 원래 심플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심플한 건데 제가 같이 한꺼번에 계속 넣으려고 하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세팅 끝났습니다. 자, 해서 조립은 그대로 그냥 끼워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를 끝까지 뒤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그 고정 멈치를 위로 올려주시면 딸깍하고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놔두시면 조립이 간단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분해는 동일해요. 불독은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불독은 뭐 동일합니다. 불독은 딱 하나 틀린 게, 아까 글록 스타일의 슬라이드 멈치가 슬라이드 분해 멈치가 있으면은 불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멈치가 이렇게 밑으로 그냥 내리게끔 돼서 빼면 돼요. 핀을. 얘는 좀 더 단순해졌죠, 오히려. 저는 근데 이런 방식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렇게 글록 스타일의 슬라이드 분해 멈치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손도 아프고, 실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블록은 거의 뭐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될 정도로 말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핀 빼시고 슬라이드 빼시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따로 안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요. 확실히 손에 안 익으니까 제가 확 팍팍 할 수가 없으니까, 콜트는 그냥 눈 감고 하는데 콜트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기승전 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뭐 여러가지 재미난 말씀 드렸고요.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됐네요. 원래 1시간만 하고 말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었고요. 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제품들 중에 나 이런 거 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이런 거 좀 리뷰 좀 이것 좀 리뷰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아까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거나 제 그 초롱방송국에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그래서 상담하시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미난 제품들 리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게 소재가 한정이 돼 있는 거라 많이 좀 어렵죠. 오늘같이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는 게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금요일만 이렇게 PGC 뮤도 좋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PGC 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킹조지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주 월요일날 생방송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제품 중에 뭐 메탈 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브머신건이든 아니면 GBB 라이플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방송 하는 데 있어서 편성을 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인데 아무튼 늦은 밤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레타 PX4를 비롯한 HK 해킬로 앤 코크사의 HK45 권총, 그리고 CZ사의 CZP09 핸드건, 이렇게 비교해서 세 자루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비교를 해봐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하니까요. 또 에어건으로는 오늘 보기 힘든 이노카츠 버전의 PX4도 여러분들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월요일날 생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오늘 16회차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좀 꼭 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